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텔콘 RF 제약 2022년 사업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왔어요. 근데 기본 자료를 PPT 자료로 했고 과거에 2020년도 2년 전 사업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가 있었어요. PPT로. 그래서 그 자료랑 비교를 해가면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넘어갈게요. 출처입니다. 2022년 텔콘 RF 제약의 사업 보고서고 24기입니다. 기간은 사업 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의 개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RF 사업부문과 제약 바이오 사업부문으로 나눠지고요. 5G 관련 차세대 기지국 핵심 기술인 FTTA 솔루션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사업 부문은 액상, 타정, 환제, 캅셀 등 다양한 제형을 생산 가능하고 외주 생산 그리고 신약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시안대통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콤피나 텔콤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시안대통 얘네가 지금 여기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텔콤피나 100%, 텔콤 파트너스 100%, 중원바이오팜 56%, AMI 인베스트 40%, KPM테크 2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연혁입니다. 연혁은 딱히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경영진 변동사항도 마찬가지이고 2023년 올해 3월 29일날 정기 주주총회가 있죠. 거기서 대표이사 김지은의 재선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제약 바이오 사업 부문의 사업 내용에서 약간 변동된 게 있어요. 2021년 5월 28일 FDA에 휴머니전 엔질루마빅이에요. EUA 신청을 했지만 거절됐고 NIH 임상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미국 EUA 승인 시 별도 국내 임상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일상 가교 임상을 승인 신청했고 21년 7월 21일 승인 받았으며 23년 2월 3일 임상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늦작업죠. 재무 정보입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 매출액을 먼저 보시면 제20기에 500억 매출이었고요. 21기 480억, 22기 240억, 23기 260억 잠깐 올랐다가 24기 124억으로 매출액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굳이 찾자면 제약 바이오 부문이 매출액이 110억, 140억, 130억, 150억에서 160억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정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보고기간 후 사건을 보시면 37번이고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보시면 당사는 재무제표일 이후 주식회사 비보존의 주식 72만 9,325주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회차 무보증 전환사채 20억 원 정도가 23년 2월 중 조기 상환됐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텔콘이 20억을 갖다 상환을 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4번 당사가 보유 중인 15회 전환사채 35억 원을 2월 중 재매각했다. 다시 35억을 빌렸다. 그리고 이 주식 전환사채가 23년 2월 13일 날 전환 청구되어서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35억이 텔콘 돈이 된 거죠. 빌린 돈을 주식으로 이렇게 대가로 지불을 했는데 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5번 당사는 조합 출자를 통한 간접 투자 확대 및 신규 투자의 일환으로 23년 2월 중 TP 2차전지 제1호 조합에 20억 원 정도를 출자했고
당사의 지분율은 85.1%입니다. 이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저도 텔콘이 2차전지 사업을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농담 단판 진단판으로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차전지 1호 조합에 20억 원을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러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전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와 해외 중계기 매출 증가, 국방사업 진출을 노력 중이며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투자 자산을 507억 7,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대요. 전환사채 지속적인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유동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감소해야 좋은가 보죠. 유의적인 의문을, 전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능력에 대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자산 총계는 전기 대비 29% 감소했다. 유동자산은 412억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은 345억 감소했습니다. 부채, 유동부채는 258억 감소했습니다. 이건 좀 다행이죠. 부채 총계가 43% 감소를 했고요. 비유동부채도 5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본금은 109억이고 자본 총계는 841억, 225억 감소했습니다. 그죠? 매출액은 26% 감소를 했고요. RF 사업은 해외 수주가 감소를 했고,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들리죠? 제약 부문은 일부 품목 수주가 증가해서 13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13억 감소해서 41억 적자고요. RF 부문 10억, 제약 부문 7억이 증가했습니다. RF는 10억 감소, 제약 부문은 7억 증가. 당기순이익은 189억 감소를 했고요. 투자자산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최대주주 한일진공 지분이 늘어난 거는 좀 알고 계실 거고, 이건 좀 속쓰렸어요. 2020년 7, 8, 9, 10, 11, 12월 평균 주가가 5,000원 정도에서 한 6,500원 정도였는데 22년 7, 8, 9, 10, 11, 12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균 1,500원, 1,400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주주들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개통도입니다. 개통도를 보시면 한일진공이 이때 당시에는 텔콘 지분 8.3%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2.7%를 가지고 있고요. KPM테크가 과거에는 2.5% 한일진공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2.7%, 그리고 코스인베스트가 16.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콘 RF제약은 거의 동일한데 시안대통 얘네가 사라졌어요. 탑업인 출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비보존 단순 투자를 했었는데 처음에 163억을 투자를 했다가 장부가액이 기초로 470억까지 갔었고요. 기말 잔액은 3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빠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중간에 처분을 좀 했어요. 89만 7천주 금액으로 하면 84억 정도 되고요. 84억 정도 되고 추가로 72만 9천 주를 또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72만 9천 주. 그래서 보면은 이 기말 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368억이잖아요. 얘를 512만 주로 나누면 7,19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가격을 72만 9천 주를 곱했을 때 50억 정도, 52억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텔콘이 최근에 확보한 금액이 52억에다가 84억 해서 한 130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유동성 투자 자산이 500억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텔콘에서는 아직은
회사 존속 여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마를 좀 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을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